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던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의 투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투자의 실체가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한국 대표라는 인물은 청와대와의 친분까지 내세우며 투자를 장담했는데 광주시는 확인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관리로 갈 뻔했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마지막 순간 해외 매각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조합원들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3억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 정도를 광주에 투자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투자는 감감무소식인데 오히려 투자의 실체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 재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지난 2월 3일.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경제부 시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이 빅그린 산단에 4월 초에 공장을 짓고 연말부터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만간에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빅그린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LH에 확인한 결과 땅 매매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그 당시 얘기는 이제 빨리 진행할 걸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좀 늦어진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매드라인 한국법인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획은 사실일까? 광주시는 매드라인 한국법인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광주로 투자 지역을 옮겼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다른 지역이라는 익산시에 확인해봤습니다. 들한테 한번 방문이 있어서 딱 한번 이제 만나보고 그렇게 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 했어요. 지난해 7월 산단을 한번 보여준 적은 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매드라인 한국 대표와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어떤 특혜도 약속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상으로 어떻게 줍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네. 저 익산시청으로 한번 전화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자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매드라인 본사에 이메일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번에 걸친 답변에서 매드라인 언론 담당자는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없고 대표라는 정모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고위 임원만 아는 사실일지 몰라 매드라인의 현직 CEO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언론 담당자와 얘기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정 씨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사장 등 다른 관계자는 정 씨가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본사에 확인하지 않았고 한국 대표라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투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매드라인 한국 대표라는 정씨 측과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저희 공직장 중에 친분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투자 유치과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최근엔 광주시청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매드라인 관계자들과 투자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광주시에서는 누구도 미국 매드라인 본사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드라인 본사에? 네. 네, 보고받기로는 그런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오로지 한국 대표라는 정 씨하고만 진행했습니다. 최근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매드라인 측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한 사람도 정 씨였습니다.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니까 본사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이게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광주시는 본사의 확인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논의하고 있다는 정 씨의 주장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민선 6기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라면서도 오직 정 씨만을 믿고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투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때는 정 씨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었고 행여라도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구심보다는 믿음을 갖고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매드라인의 투자 유치 과정에는 여러 차례 청와대가 거론됩니다. 광주시가 문서를 보내기도 했고 한국 대표라는 사람은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과장하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매드라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광주시는 두 차례 청와대에 관련 문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14일 정무수석실로 전달됐습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9일 일자리 수석실로 전달됐습니다. 보낼 때 광주시의 공식 업무 라인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고 파일을 받은 행정관은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유치 문제로 청와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청와대와의 친분을 강조해온 정 씨의 발언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화 한 통화하면은 끝나는 문제 같고. 평소 정 씨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나 투자를 논의했다고 말했고 광주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런 구두로 한 약속이나 실체가 없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은 매드라인이 뭐하는 회사인지 정 씨가 누구인지 금시초문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를 끌어들인 건 아닌지 의심되지만 그 청와대 때문에 광주시는 기대를 더 키워왔습니다. 한편 정 씨는 광주 MBC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본사를 취재한 상황 때문에 투자가 철회될 수 있다며 광주시를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는 매드라인 투자 계획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 담당 공무원을 미국 매드라인 본사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매드라인이 한국 법인 대표를 통해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에 깊은 공감을 보냈고 광주시도 매드라인에 대해 믿음을 가져왔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도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후에 당에 공천을 신청할 때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예비후보와 장 전 교육감의 3파전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최고위는 또 음주운전자 배제 원칙에 따라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집 대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에게 듣는다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115분 동안 방송됩니다. 광주 MBC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장현, 민형배, 최영호 후보 등 3명이 차례로 출연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와 지하철, 금호타이어 등 현안의 해법을 들어보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후보의 자질과 관련해 검증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법정 관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싶었던 금호타이어가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노사가 해외 자본 유치와 경영 정상화에 합의했는데요.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율협약 마감 시한인 자정을 3시간 남겨두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사 양측이 더블스타의 자본 유치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겁니다. 이로써 법정 관리 신청 초읽기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는 파국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노조는 오늘 집행부 회의에서 투표 방식을 논의한 뒤 내일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한 만큼 투표 결과는 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매각에 강하게 반대했던 노조 지도부가 마음을 돌린 데는 법정 관리로 갈 경우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협력사와 대리점의 출도산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동지들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부 조합원과 일반직 사원들의 마음이 해외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고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노조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고 지역 경제에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4월 한 달 동안 추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사이버 추모관 운영과 청소년 추모 문화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 강제 처분이 시행됩니다. 우선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4월부터 2달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미비점을 개선해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재난 현장 출동 시에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주차 차량 이동 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정창선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지역 경제의 성장 발전과 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역사회 성장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연구소 유치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나 압류재산 체납 처분 업무 등을 하는 캠코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서구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기념사에서 캠코가 축적한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신사옥에는 서구 일자리센터 잡카페인 청춘발산 공작소가 입주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담양 주민들의 수건이던 국민체육센터 담빛 수영장이 완공됐습니다. 담빛 수영장은 담양의 특색을 살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시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말 꽃나들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맑고 따뜻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도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요즘은 낮에 활동량이 많으면 조금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큰 일교차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분간은 밤사이 안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대기 확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0.9도, 영광 7.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22도, 나주 화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0도, 영암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23도, 구례 22도, 순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오전까지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에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